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뒤집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엄을 선포가 됐던 그 직후 그리고 그 직후로부터 한 며칠 동안에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고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도 당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엄 선포 이후에 한 10% 가까이나 더 빠져가지고 1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후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고 있으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넘어서 30%를 찍고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40% 가까이나 찍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했던 2년 반 그 정도를 다 통합하더라도 그거보다도 평균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최근 들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뒤집히게 된 것일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충격을 줬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생전 계엄이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충격을 받았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경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본다면은 그 배경 자체가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는 걸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란죄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명확한 거잖아요. 내란죄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켰습니다. 내란 수괴다 뭐다라고 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탄핵시켰습니까? 내란죄에 무슨 뭐 방조범이다, 공범이다 이래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사상 초유로 탄핵 정국을 뒷수습을 해야 되는 권한대행조차도 내란죄의 공범이다. 내란죄를 방조했다라고 해가지고 탄핵시켰던 게 민주당인데 이 미친 것들이 이 미친 잡것들이 이번에 헌재 요청해가 헌재가 먼저 그거를 또 권유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권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였던 내란죄를 빼버리자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그러면은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며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이 됐던 겁니까? 아니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란죄의 수괴다,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이 다 지금 썩어빠진 언론들 아닙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형사법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해 가지고 내란죄 유무는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판결을 통해서. 조민대 기억나시죠? 조국대 기억나시죠? 1심 유죄, 2심 유죄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들이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1심 나왔습니까? 2심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예 기소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처럼 내란죄, 내란수괴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내란죄가 기정사실이 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방조했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통해서 한덕수까지도 지금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미친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거와는 다른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진실에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 두 가지를 예외로 해놓고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기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도대체 언제부터 지 멋대로 이 법은 적용시켜, 이 법은 이 사람한테는 적용시키고 이 법은 이 사람한테 적용시키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나요?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파쇼 지금 정당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민주당이 파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법부 또한 그렇게 잠식이 됐던 겁니까? 헌재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지금 엉망진창인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그렇게 권한도 없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소 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 수사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수처가 대통령을 기소할 건데요? 그때도 예외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윤석열이니까 기소할 수 있다. 다른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지만 윤석열이니까 기소할 수 있다. 이딴 식의 논리를 또 쓸 겁니까? 공수처는 애당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었을 때 경찰 기동대를 불렀던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불법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경찰청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호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최선목 경제부총리과 권한 대행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제 경호처장의 얘기에 따르시오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대놓고 그거를 항명했죠. 나 그거 따르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지가 언론에다가 떠들고 댕기면서 지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를 불복종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찰 내부적으로 어떤 폭로까지도 나왔습니까? 민노총 불법 집회를 갖다가 우리가 막으려고 했다가 경찰 그 무전기를 민노총의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무전기를 뺏어가지고 그대로 머리를 찍어가지고 경찰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기사 한 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집회, 만약에 거꾸로 경찰이 무슨 민노총 집회 참가자의 무전기를 뺏어가지고 때렸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MBC, JTBC, SBS 모두 언론사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찰 때려잡아라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기사 한 줄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호영이는 지난 4일에 그렇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끄러웠던 그 시기에 이호영이는 뭐하고 있었다? 8시에 무한사고와 관련된 회의 참석하고 아침 8시에 퇴근했다라고 합니다. 4일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 진실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지금 깨닫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34.3%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데일리 안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한 게 있었죠.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한 30%, 30.4%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4%가 또 반등을 한 거예요. 데일리안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표본 자체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본도 이제 훨씬 더 많고요. 1000명 이상 조사가 됐으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34.3%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지금 기사에 대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반응을 보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댓글이 이런 식의 댓글입니다. 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계엄 사태로 열받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이 2년 반 동안 장관급 20명을 갖다가 줄탄핵시키고 국정마비 수준으로 깽판을 친 실상을 알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 저것들이 깡패 양아치구나. 깡패보다 더한 것들이다. 문재인보다 더한 인간이다. 저게 지금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지금 파괴시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윤석열이 됐거나 서선열이 됐거나 남선열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법이 예외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수우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수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빨리 지금 막 구속을 시켜버려야 된다. 대통령을 빨리 어떻게 하면 탄핵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지키냐 마냐의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수 있냐 마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고 법과 원칙 이것이야말로 보수우파가 목숨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그게 개입될 수가 있겠냐고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장, 경찰청장을 포함해가지고 150년 가까이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잘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건 맞받아쳐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이해가지고 항명했다라고 하는 이 인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누가 뭐라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죄가 분명히 있는데 당당하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되 당당하게 민주당 저 잡것들과 지금 이 순간에 경찰청장 권한대행이 됐거나 공수처장이 됐거나 이순영 같은 판사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이 법과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